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그 무인 정찰기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격추된 후 유가가 100불 돌파한다. 뭐 심지어 150불까지도 폭등할 거라는 이런 정말 웃기는 소리들이 나돌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유가 하락하여서 한 45불까지 내려갈 거라고 저는 그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논리를 더 보강을 해서 하반기에는 50불 더블 트와이 기준으로 확실히 50불 밑으로 갈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30불 선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 상황을 정리하면요.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는 시장에서 싹 사라졌고요. 즉 완전 검수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와 터키 이런 나라 이란 원유 수입 안 하고 대신 미국과 사우디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이란 원유를 아직은 조금씩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결국 이건 뭐 중공이 좀 개기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미국이 다시 제재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중공 이외에 공식적으로 이란 원유 사오는 국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리비아는 내전 상황으로 원유 생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판에 사우디 등 오펙 국가와 러시아가 짜고서 기름값 한번 올려보겠다고 생산량 감축을 하고 지랄을 하는데도 기름값은 안 오릅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유가 폭등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저질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단하게 논증부터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고 해서 추가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름 있습니까? 지금 이란 기름은 시장에서 사라졌는데요. 전면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란 체제 붕괴되나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최악이라는 그 전면전이 발생을 만약에 그래도 혹시라도 한다면요. 저는 트럼프 말대로 오래 안 갈 거로 보고요. 만약 단기에 종료된다면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될 테니까 오히려 이란 원유가 시장에 공급되는 기회가 되기에 유가 폭등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한적 타격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란이 몇 대 얻어 터지고 겁이 나서 아가리로 욕만 해대고 참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원유 공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현재보다 원유 공급이 더 감소할 가능성 없다 이겁니다. 이번 그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습 사건, 뭐 드론 격추 사건 이런 걸로 유조선 한 척당 그 보험료가 이전에 1,000불 수준에서 뭐 50만 불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올랐죠. 보험료 올랐답니다. 고작 요 정도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 미지의 조직들이 호르무즈에 봉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이 정보자산 총동원돼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추가 공격하기도 저는 힘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런 그 공격을 해봤자요. 보험료나 오르고요. 결국은 파는 곳, 사는 곳이 적당히 이제 분담을 하겠죠. 비용 올랐으니까. 예. 미국이야 각국 유조선 보호 비용, 질서 유지 비용 이거 분담하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력도 동참을 시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기름 공급 줄지는 않죠. 예,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기름 시장 게임 체인지는 미국 세일 업계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이란 원유가 시장에서 싹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미국이 완벽하게 대체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요. 그 미국 원유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난주에는요. 매일 370만 배럴 수준 지금 수출하고 있답니다.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란 저 말이죠. 제재 없을 때 하루 생산량이 2월에 고작 130만 배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그래도 한 40만 배럴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검수시켜봤자 시장에서 사라지는 원유 고작 90만 배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란은 기름 시장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세일 석유 공급 능력에서 중요한 것이 그 미완공 유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도 거기에 있는 것은 다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완공 유종 DUC Drilled but Uncompleted 에서 시추 다 해놓고 아직 본격 가동을 안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세일 석유 활발히 풀리는 지역이 텍사스의 뉴멕시코 이런 지역의 퍼미안 분지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최소 하루에만 200만 배럴 이상 더 퍼올 수 있는데도 지금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퍼올린 기름은 퍼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송유관을 통해야 되는데 이 송유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미안 분지에서 지금 멕시코만으로 송유관 건설 투자 집중되고 있고요. 이미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금 건설 중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데이터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올려드릴게요. 이 송유관이 지금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 예정인 겁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일 공급량은 지금보다 최대 하루 200만 배럴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은요, 이전에 올린 유가 하락 전망 그 영상을 꼭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올리고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혹시 먼저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머릿속에다 남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영상을 길게 하기보다는 간략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기름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도는 세상인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유 매장량도 가장 많고 생산량도 가장 많고 수출도 가장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오펙, 미국은 좀 중복이 되는데요. 러시아 등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기름 팔아서요. 이 기름 판 돈으로 다른 분야 산업 발전할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얘들은 팔 게 기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름 팔아갖고 모든 것을 다 사야 합니다. 또 미래에 먹고 살려면 지금 투자도 해야 되고요. 기름은 언젠가는 고갈될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직 기름 판 달러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감축 카르텔은 그러니까 감산이 목적이 아니고요. 유가 하락을 방지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 전부 다 기름을 팔아야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줄인다고 줄여봤자 그 감산량이 미국의 정산 능력보다도 현저히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오펙도 부족해서 러시아까지 힘을 합쳐서 감산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죠. 현재의 시장 균형 상황에서 기름 공급이 추가로 공급되는 기름량이 무려 2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이 지금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송유관 완공은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 기름이 뭐 급락하고 이런 현상보다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송유관 완공된다는 소식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팍팍 밑으로 꼬라박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공급 증가 요인이지 여기서 뭐 추가로 공급 감소 요인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즉 가령 이란에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리비아 사태가 안정되거나 하면은 모두가 지금 팔지 못하는 기름 팔 수 있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기름값 추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송유관 건설도 순조롭고요. 리비아 국내 문제가 만약에 개선이 되면은 그러니까 리비아 얘들도 서로 지금 서로 안에서 국내 치안이 불안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인데 얘들도 팔 거는 기름밖에 없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름은 팔아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밥도 먹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이란 사태가 좀
대화로 풀릴 기미만 보인다면 유가는 바로 급락하면서 일시적으로 30불선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제 안고겠죠. 투자 전략, 원유 선물 투자 전략. 그래서 우리는 원유 선물 자체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ETF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 전략은 원유 선물 인버스 ETF, 롱 포지션, 즉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 한번 감상하십시오. 그 인버스 ETF하고 또 ETF 이렇게 같이 올려둡니다. 인버스 ETF는 다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내려가면은 이익이 나고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아닌 그냥 보통의 ETF는 기름값이 올라야지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유가가 크게 하락해서 그러면 인버스에서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 유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기보다는요. 원유 선물 ETF는 값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 선물 ETF가 값이 내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집하면은 이게 인버스의 이익을 해치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여튼 지정학적 요인 즉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이거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항상 있잖아요. 당장 뭐 내일 하루 이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쪽 방향만 다 가지고 있다면 늘 불안합니다. 네, 내려도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해지 하시면 투자가 훨씬 더 여유가 되어 있고 즐겁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난 영상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류세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완전 생활 필수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공급이 불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 돈다는 겁니다. 기름이.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류세라는 높은 세금을 강탈해 가면은 이거 완전히 악랄하잖아요. 미친 짓 아닙니까? 악랄할 뿐만 아니라 멍청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강탈해 가면은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 높아지잖아요. 기업은 생산비 높은 곳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가처분 소득을 낮춥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요. 당연히 소비가 줄죠. 소비 줄면은 다음에 GDP 쭈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떠난 기업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리쇼어링 정책 지금 절실한데 그게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유류세 없애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류세 100% 완전 없애버리고요. 부가세 정도로 존재해서 사용하는 만큼 부가세 납부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결국 세금 도적 새끼들이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제 이거 걱정하고 자빠졌죠. 사라지는 세금 다른 곳에서 강탈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 지출 줄여야 합니다. 작은 정부가 착하고 좋은 정부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